뭐 별거 없어요. 반도체. 별거 뭐 있어? 자, 반도체 고유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은 완전한 반도체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이오드를 좀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물리 2 때는 트랜지스터를 배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다이오드 배우지 않았니? 기술 시간 때? 연희 기억 안 나? 트랜지스터도 배웠을걸? NPN형, PNP형. 기술 시간 때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아, 기술과정 합치니까. 맛있었어? 자, 고유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나처럼. 나처럼. 아니, 순수 그 자체죠. 때묻지 않고. 우리 종인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때가 묻었지. 그제? 자,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그럼 14족 원소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누구? 탄소, N, 규소, N, 저마늄. 근데 탄소 너무 작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쓰기가 쉽지가 않고요. 규소 또는 저마늄. 얘네 둘을 쓴다. 어쨌든 14족 원소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 몇 개? 4개. 그럼 4개 공유결합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소가 있어. 그 옆에도 규소가 있어. 그 옆에도 규소가 있어. 그 위에도 규소가 있어. 그 밑에도 규소가 있어 해서 공유. 뭐 화학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언제? 통합과학에서 공유결합 했죠. 이온결합도 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거야. 쭉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친구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게 다야. 근데 얘는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는 아니야. 얘는 그냥 반도체의 기본 재료가 되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해 갔죠? 그래서 그냥 쭉 공유결합 한 원자당 공유를 4번씩 하면서 쭉 배열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뭘 추가할 거냐? 그렇게 추가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비고유 반도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기는 한데 뭐 불순물 또 뭐 15족 원소나 또는 13족 원소 얘네들을 첨가를 한 거를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첨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면모가 좀 보일까 말까 한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얘네들도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반도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는 애들이야. 최소 얘네들이 2개가 모여있거나 또는 3개가 모여있거나 요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반도체 그 반도체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개가 모여있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같이 모여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그러고?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PNP 또는 NPN 이런 식으로 같은 거 2개에다가 다른 거 하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 물리 2 때 배우는 트랜지스터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걔네들부터 우리가 이제 진정한 반도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확실하게 니네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제가 별표 쳐놓으세요. 불순물 반도체 자체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P형 반도체는요. P형 반도체는 몇 족 원소를 불순물을 넣어준 거냐. 여러분들 거기 책에 보는 것처럼 13족 원소를 불순물로 넣어주는 거고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13족 원소에 어떤 애들이 있는가 거기 책 보니까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인듐, 요런 애들. 붕알, 인가. 오케이? 앞 글자 따서 붕알, 인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5족 원소는 거기 나온 대로 인질소, 비소, 안티모니. 질소, 비소, AS, 안티모니, SB. 비, 안. 인비안. 질, 인비안.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주고 얘네들을 넣어준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SI가 있고 그 옆에도 SI가 있고 그 위에도 SI가 있고 그 옆에도 SI가 있고 그 밑에까지 SI가 있으면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붕소가 들어왔다라고 치자고. 붕소가. 자,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니까 얘도 그 옆에 SI가 있고 옆에도 SI가 있고 그 밑에 SI가 있고 이쪽에 결합하고 이쪽에 공유하고 이쪽에 공유하는데 얘는 공유할 전자가 있어 없어? 3개 다 썼잖아. 그럼 3개밖에 없는데 3개 다 썼으니까 얘하고 공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전자 하나 있는데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긴드라라는 거지. 이렇게 빈 공간을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지? 그렇지, 양공. 그러니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가 생성이 된다? 양공이 생성된다.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양공을 무슨 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얘를 하나의 그냥 입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할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 전자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양공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결국은 P형 반도체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만듦으로 인해서 양공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다른 전자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동을 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럼 전하에 흐름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띠를 얘기를 했을 때 도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없다 그랬죠. 저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겁나게 넓다 그랬지. 그럼 반도체는 어떻다 그랬어? 띠 간격을 중간 정도로 어떤 정도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뭐 할 수 있을 정도 이동을 해갖고 전두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띠 간격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양공이나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는 뭘 만들었냐. 자, 한번 또 써볼게요. SI 있고 그 옆에 SI 있고 여기 SI 있고 여기 SI 있고 저쪽 공유하고 그 밑에다 이제 누굴 넣어주면 인을 집어넣게 되면 옆에 있는 SI, 옆에 있는 SI, 옆에 있는 SI 이거 공유했는데 요 남는 전자 생겨 안 생겨? 얘 원자과 전자수가 5개니까. 그럼 요런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넘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전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양공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꼴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최소 혼자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둘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지. 같이 있어야 될 거다. 이해 가셨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전하의 흐름을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전하의 나르게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P형 반도체는 양공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전하를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요렇게 함으로 인해서 띠 간격을 어떻게 누가 좁혀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반도체가 뭐 별거 있어? 어떨 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어떨 땐 전류가 안 흐르게 하고 이런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비교되어 있는 표에다가 별표 쳤죠? 쳐놓으세요. 확실하게 쳐놓으세요. 자,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불순물의 종류,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인 원소, 13족에 있는 원소고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이고요.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인 원소로 인, 비안, 질, 인비안질, 붕알, 인갈, 좀 그렇긴 한데 외우기는 쉬워지네, 그지?
어? 미안지 붕알인가? 조금 얘는 미안하다. 자, 어쨌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구조를 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 3개인 붕소가 첨가되면서 3개의 전자는 공유결합을 하지만 1개의 전자가 부족해서 빈자리인 양공이 생깁니다. 네모 쳐놓으시고. N형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을 첨가하게 되면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전자가 하나가 남아버려요. 남는 전자가 생기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전기 전도성의 원인을 보자 치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 공간에 다른 전자가 넘어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전자가 넘어올 수 있고 또 빈 공간이 생기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될 거다 이거지. 전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전자가 접해 공간으로, 전자가 또 옆에 공간으로, 전자가 옆에 공간으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다. 인접한 원자과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양공이 생깁니다. 주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게 되는 거고, 그 이제 N형 반도체는 이제 주로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앞에 띠 개념으로 봤을 때, 원자과 띠가 있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가 전도띠야. 전도띠. 그 밑에가 원자과 띠야.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요 양공으로 인해서 또는 요 전자로 인해서 요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요. 원래 요 띠틈 사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었잖아. 그런데 얘로 인해서 또는 얘로 인해서 그렇게 고유 반도체에서 불순물 반도체를 넣음으로 인해서 D에 해당되는 중간쯤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더라라는 거. 그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어디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드냐? 원자과 D 위에 불순물에 해당되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리고 또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밑에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를 새로 만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게 되는 거고 요 친구는 요 위에다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게 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별거 어렵지 않죠? 그냥 용어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용어고 그러니까 좀 낯설을 뿐인 거지. 근데 이게 통합과학에서도 저 신소재 할 때 잠깐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잖아. 그제? 자, 내용 읽어볼게요. 불순물에 의해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원자과 띠의 전자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전이할 수 있어. 원자과 띠에는 양공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불순물에 의해서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남는 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에 채워지게 되고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면 다행히 자유전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전의 흐름이 훨씬 더 유용해지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얘를 섞었어. 173쪽 다이오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양 끝에 전극을 붙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다이오드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밑에 다이오드의 구조를 보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기호로 봤을 때는 뭔가 방향성이 좀 보이죠. 그렇죠?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얘네들이 표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됐니? 오케이.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갈 거고. 바이어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친다면 한번 볼게요. 자, 한쪽에는 무슨 P형, 한쪽에 무슨 N형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 무슨 반도체래? P형 반도체. 여기 무슨 반도체래? N형 반도체. 그럼 P형 반도체는 아까 누가 있다 그랬어?
양공이 있다 그러지. 그럼 양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누가 있다고? 양공이 있어. 근데 양공은 무슨 전하를 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플러스 극이 좋아할까? 싫어하겠지. 그럼 이쪽에 있으려고 할까? 이쪽으로 가려고 할까? 그렇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이쪽에 요 끝에 머리쯤에 양공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 꼴이 되겠지. 맞나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반도체라고?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남는 전자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남는 전자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얘네들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 띄고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극 좋아해? 싫어하지. 그럼 반대쪽에 있는 누구를 좋아할까?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요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공이 이쪽에 쏠렸으니까 이쪽은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를 띌까?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전하를 띌까?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띄겠지. 요걸 띈다고, 요게. 새로운 극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새로운 극이 형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얘네들이 붙어버렸잖아. 붙어버렸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전자 이동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럼 양공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꼴이 되겠네. 그럼 양공의 이동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이게 순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다이오드라는 애가 P형, PN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데 불편함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이거지. 이해 가셨지? 자, 그러면 그랬던 애들을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이쪽이 P형 반도체고 이쪽에 N형 반도체가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는 반대로 요렇게 극이 연결돼 있다라고 치자고. 이쪽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 이쪽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이렇게 되지, 그지? 여기 무슨 P형 반도체지? 그럼 양공이 이렇게 있겠네. 맞죠?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있겠네. 맞지? 근데 양공이 좋아하는 쪽이 어느요? 이쪽이죠. 그러면 넓게 어떻게? 넓게 양공이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이쪽도 얘는 좁게 배치가 됐잖아. 그쪽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크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게 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배치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쪽은 뭐? 플러스. 이쪽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자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전자 입장에서는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지네 좋아하는 쪽이 이쪽에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일로 가려고 하지 이쪽으로 넘어갈 굳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도 건전지가 있고 여기도 건전지가 있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얘네들이 얘에 대해서 방향을 안 주는 방향대로 형성이 되는데 얘는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거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기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지.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이때는 흐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순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내린 거는 무슨 방향이라고? 역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어떤 극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류를 뭐하게 하고 흐르게 하고 어떨 때는 전류를 뭐하게 못 흐르게 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스위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야. 됐지? 더 좋은 건 뭐냐? 교류와 직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교류, 직류. 자,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친구지만 자, 교류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를 우린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류는 그거에 비해서 직류는 플러스로만 또는 이렇게 플러스로만 또는 마이너스로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직류다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됐지? 그러면 결국은 요 다이오드 자체에다가 뭐를 연결을 하게 되면 교류를 연결하게 되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 모양이다라고 친다면 요거 1번이라고 칠게. 건전지가 이렇게 되는 걸 2번이라고 칠게. 지금 얘는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 하죠. 맞지? 그러면 얘는 이게 시계 방향이고 이게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친다면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는 무슨 방향이 되고? 순방향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뭐가 돼요? 역방향이 되지.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사라지지. 다시 순방향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역방향이 되면 안 흐르지. 그러면 결국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꼴이 돼요, 안 돼요? 되지. 뭐를? 교류를 뭐로 바꿔주는? 직류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오드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 하면 무조건 교류를 뭐로 바꿔줘요? 직류로 바꿔줘요. 순화시켜줘요. 정류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고? 정류작용. 다이오드의 기본 개념이 바로 기본 역할이 정류작용이다. 이렇게 연결 매치시켜주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P형 반도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P형 반도체 전원의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 전원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접합면 부근에 전자가 접합면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해서 접합면에서 결합을 하게 되고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통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전류가 흐르게 되지만 역방향을 볼게요.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양공이 글로 안 가. 그지? 전자도 글로 가, 안 가? 안 가. 안 가니까 양공이 이쪽으로 가고 전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고 이게 잘못했네. 이쪽이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꼴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리고 얘 극하고 정반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저 양공이나 전자가 접합면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못 흐른다. 그래서 정류작용 별표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에 의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류작용이라고 하고 뭐로 바꿔주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거 요거 이게 뭐야? 어댑터. 여기 보면 한자하고 다 영어네? 네. 안타깝다. 100에서 240V 50에서 60Hz, 50에서 60Hz, 1초 동안에 50번이나 또는 60번에 해당되는 위아래로 교류로 하는 들어오는 애가 걔를 이제 DC로 바꿔주게 되는 거야. 교류를 AC라고 하거든. 교류를 AC라 그래. 얘를 AC라고 하고 얘를 DC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게 DC를 AC로 바꿔줘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럼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노트북에서는 뭘 필요해? 교류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 직류가 필요하다 이거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오는 건 다 교류예요. 뭐라고요? 가정으로 들어오는 220V가 실질적으로 220V가 아니라 얘는 평균값이 220V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한 거를 한쪽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에서 평균값을 낸 거지. 그게 220V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데 가면 110V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인 거야. 실질적으로는 최대값은 220이나 110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평균값이 220V니까. 이해 가셨어? 근데 이제 뭐 플러스 값으로 내야 돼, 마이너스 값으로 내야 돼, 애매하니까 그냥 이제 부를 때 이제 평균값으로 우리 부르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뭐다? 교류다. 근데 이제 전자 제품에서 쓰는 거는 교류보다는 뭐가 더 좋다? 직류가 좋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된다. 제일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핸드폰 충전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핸드폰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잘 보면
DC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값으로 바꿔주는.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 있다? 다이오드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또 아까 잠깐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럼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잖아. 컴퓨터가 인식하는 언어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로도 또 연산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느낌 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다이오드의 이용을 보시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고 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얘도 지금 다이오드예요. 얘도 다이오드예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예요. 원리 다이오드의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게 되면 띠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라게 되어 있고 특징 반도체의 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야 여기 봐봐. 아까 N형 반도체는 여기에 뭐를 갖다 놓는다 그랬어? 새로운 에너지 유닛을 만든다 그랬지. P형 반도체는 여기다가 새로운 에너지 유닛을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에 있는 양공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겠지. 근데 얘는 에너지 유닛가 어떤 곳이야? 높은 곳. 얘는 에너지 유닛가 어떤 곳이야? 낮은 곳. 그럼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뭐가 될까? 방출이 되겠지.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뭐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의 세기는 니네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에너지의 세기는 HF요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또 에너지의 세기는 람다분의 HC예요 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면 그 에너지의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누구의 값을 바뀔 수 있어? 파장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럼 에너지 세기에 따라서 파장의 값이 다르니까 색깔에 따라 색깔도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뭐 흰색이 나온다. 어떤 다이오드는 빨간색이 나온다. 어떤 다이오드는 파란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빛의 삼원색. R, G, B잖아. 그지? 그거 세 개만 있으면 모든 색깔 다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빨초파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노청자. 기억나요? 안 나네? 빨, 초, 파. 요거 둘이 섞이면 노란색. 얘 둘이 섞이면 청록색. 얘하고 얘하고 섞이면 자홍색.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1대1로 섞였을 때 노란색이 되는 거야. 그럼 2대1로 섞이면 노란색보다 더 이쪽으로 가는 애가 생기겠지. 3대1로 섞이면 더 이쪽으로 가는 애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시각세포에도 세 종류밖에 없어요. 빨초파에 해당되는 세포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더 자극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을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빛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만 빛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섞여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픽셀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또는 화소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거가 하나야. 하나. 짱 이렇게 세 개. 그래서 하나는 R, 하나는 G, 하나는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하나를 우리는 하나의 픽셀 또는 하나의 화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100만 화소는 100만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이제 모니터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게 뭐다? HD급이다. 또는 풀 HD급이다. 또는 QHD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또는 UHD급이다. 이게 결국은 얘네들이 화소의 값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HD가 뭐라고? 1280 곱하기 720이야? 이거래. 그럼 FHD는? 19 뭐지? 20 1080 요거래. 그럼 QHD는? 뭐 그거 있겠지. 또 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개수 곱한 만큼의 개수에 해당되는 만큼 얘네들이 RGB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 시간 때 점묘화라는 걸 배우잖아. 그치? 그 점을 겁나게 많이 찍으면서 어떠한 뭐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치?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진짜 옛날 TV 보잖아? 못 봐 지금. 브라운관? 뒤에 막 이만큼 나와 있는 TV 본 적 있어? 니네 세대 때는 없었지? 물론 내 세대 때도 없었는데 나도 이제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지. 지금 엄청 얇잖아, 그지? 얘도 봐봐, 지금 이 노트북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얇잖아. 이 정도면 두꺼운 거지. 이 정도면 두꺼운 건데 진짜 얘 모니터가 이만큼씩 나와 있는 애가 있었어. CRT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빛을 쏴주면서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데 이 급도 안 됐던 거지. 이거 이전급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전광판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전광판 엄청 크잖아, 그지? 엄청 큰데 걔네들 하나의 픽셀 자체도 크단 말이야. 그래서 좀 선명해, 안 선명해? 좀 많이 구리지. 그런 게 또 이제 얘네들이 화소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카메라를 찍는 것도 마찬가지 얘네들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핸드폰 막 맨날 저기 홍보하고 광고 때릴 때마다 뭐 얘는 뭐 몇만 화소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사람 눈하고 이제 비슷해지는.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 눈 하나에 뭐 2억 화소라 그랬나? 난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친다면 뭐 2억 화소 두 개니까 뭐 4억 화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화면 크기는 똑같잖아 우리가. 그죠? 요번에 SE24 나온 거 뭐 보면 뭐 요즘에는 이제 좀 고가의 전자제품의 모니터일수록 화소가 뭐 3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많아지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다 요거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군요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갔어? 자, 광다이오드 볼게요. 빛을 비추면 전자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자동문이나 리모컨 수신장치 디행에 이용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다이오드가 있어요. 광다이오드. 얘는 거꾸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발광 다이오드는 전자가 윗공간에서 위에 에너지 준위에서 밑에 에너지 준을 나오면서 빛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그치? 광 다이오드는 오히려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서 넘어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부분에 배우는 광전 효과하고 연결시켜갖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무슨 효과? 광전 효과.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요렇게 검정기가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금속판, 금속박. 얘는 엄청나게 얇은 금속박. 니네 껌종이 같은 거 보면 그 안쪽에 껌 싸고 있는 그 음색, 바깥쪽 말고 안쪽에 껌을 직접적으로 싸고 있는 거. 안쪽은 흰색인데 바깥쪽은 은색으로 되어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싹싹싹싹 하면 이렇게 벗겨져.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속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엄청나게 얇은 거고 엄청나게 가벼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얘네들 금속 내에서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얘네들이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으니까 밑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할까? 위로 올라가겠지. 원래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는데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밑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비교했을 때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지. 그래서 얘네들 다 무슨 전을 띠게 돼? 플러스를 띠게 되니까 얘네들이 워낙 가볍고 얇게 되어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야. 플러스를 띠게 되니까 서로 어떻게 될까? 밀어내니까 이게 금속박이 뭐 해줘요? 이렇게 벌어져요.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광전 효과는 뭐냐면 금속박이 이게 있어.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금속박이 있는데 거기다 뭘 써주냐면 빛을 쏴줬어. 뭘 쏴줬다고? 빛을 쏴줬는데 얘가 벌어지더래. 얘 전화를 띄고 있는 애도 아닌데 빛을 쏴줬는데 얘가 벌어지더래. 그럼 빛으로 인해서 얘처럼 전자 이동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이제 이론을 보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 빛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는데 그럼 플러스 양하고 마이너스 양이 동일했었는데 전자가 튀어나갔으니까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아? 플러스가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위에도 플러스를 띠게 되고 밑에도 뭘 띄어? 플러스를 띄게 되면서 얘네들끼리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를 광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광양자설이 되는 거고. 그걸 설명한 사람이 얘나?
네가 아는 과학자. 아, 그치,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이 요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 세 개를 냈어. 브라운 운동, 광양자설,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도에 우리나라 저기 강화도 조약할 때. 맞나? 의사조약? 의사늑약? 맞지? 그때. 야, 누구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젠장 우리나라는 뺏기게 돼. 나라를 뺏기게 돼. 그런 정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던 거지. 이게 광양자설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야? 빛을 쏘면 뭐가 튀어나간다?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리모컨에서 빛을 쏘면 저쪽에 수신부에 광 다이오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빛을 받아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그럼 버튼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버튼에 따라서 전자 이동하는 개수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전자의 이동 속도를 다르게 한다든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리모컨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리모컨 문화가 생긴 거지. 진짜 옛날에는 TV가 있으면 다른 걸 보고 싶으면 가서 돌려했어야 된다고. 물론 나도 잘 몰라. 뭐 왜 피고 웃어? 몰라.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걸 선으로 연결을 해갖고 썼다고. 조이스틱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리모컨의 최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전되게 되면서 전류의 세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튀어나온 전자의 양으로서 전류의 세기를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리모컨이 처음에 나온 거야. 신세계가 된 거지. 그지? 너네 집에서 리모컨 그쪽 방향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눌러도 반사돼갖고 저쪽으로 가 안 가? 되지. 뒤로 이렇게 눌러도 가잖아. 뒤에 눌러도 이렇게 제가 눌러지잖아. 그거. 아니야. 리모컨에서는 저기서 나오는 거야. 그냥 블루투스 아니야. 광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뒷부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교재 먼저 풀어보시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175쪽에 보시게 되면 완자쌤 비법 특강이다라고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하분포와 바이어스 회로에서의 전하분포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뭐 순방향으로 걸었을 때와 역방향으로 걸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이제 전자의 이동이 또는 양공의 이동이 순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역방이 걸었을 때는 이렇게 순탄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됐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자기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